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자수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수에 대해서 오늘 특강입니다. 자, 먼저 자수의 정의를 좀 살펴봅시다. 자수의 정의. 그러니까 자수라는 것은 범인 스스로, 그죠? 예,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소추를 구하는 표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 읽어볼게요. 자,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소추하는 표시를 갖다가 자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경찰과 검찰을 얘기하겠죠. 그죠? 주로 경찰을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구분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단 수사기관에다가 자수를 해야 되는데, 가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에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은 그건 자백밖에 안 되는 거죠. 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찰과 검찰에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죠.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수. 그죠? 요런 걸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사기관에다가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법원에다가 자기 범죄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자수로 보지 않고 자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나 자백에 대해서 좀 엄밀히 따지자면 뭐 이렇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수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수 내용. 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먼저 자수는 어떻게 하냐면 방식이 있죠. 그죠? 방식. 자수 내용이라고 하지 말고 방식이라고 하자. 방법. 자수 방법. 먼저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경찰이나 검찰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자수를 받을 때는 뭐 조서를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자수는 성질상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리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건 또 뭐냐면은 자수의 취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도 없습니다. 한 번 한 자수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일단 성립한 자수가, 그죠?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갖다가 판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요 3번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지난 판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2011도에 그죠? 12041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보면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일단 성립한 자수가 소멸하는 것은 자수의 효력을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판례에는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도 일단 성립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만 살펴볼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죠?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일단 자수를 했는데 세부 내용 차이.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면은 일단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이상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어도 많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차이가 있어도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일부 자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예, 일부 자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 사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해서 자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개의 범죄 사실 중, 그러니까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면 그 자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 자수한 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수한, 그죠? 해당 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어쩐다? 자수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저거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동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 있죠. 그죠? 동기가 분명치 않은 거. 자, 동기가 분명치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판시한 바가 뭐냐면은 일단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죠?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그죠? 그 동기가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그죠? 예,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상 자진 신고한 이상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그 후 자, 요렇게 좀 봅시다. 동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예를 들어서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진 신고한 이상 동기가 투명치 않고 그 후 범죄의 공범을 두둔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자수의 효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수가 아닌 거 한번 봅시다. 자, 자수가 아닌 거, 요거는 칸을 넘겨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자수가 아닌 경우.
자, 자수가 아닌 경우, 요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하자. 그죠? 자, 자수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경찰에게 검거되기 전에,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친족에게 전화로 자수의 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자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친족에게 전화로 자수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수사관이 무료 질문을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경우에는 또 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 진술하는 것. 자,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서 범죄 사실을 갖다가 진술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예, 자수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럼 뭐로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예? 자백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자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뉘우침이 없는 자수가 있어요. 자, 뉘우침이 없는 자수.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예요. 그 대림동의 그 살인사건,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했어. 하면서 자신있게 무슨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볼게요. 죄의 뉘우침이 없는 예형의 자수. 그러니까 이건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건 시험에 나온 건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의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 그죠? 사장을 얘기하겠죠.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계속 적어볼게요. 그래서 법인에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와요.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죠?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겠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다. 그리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 그러니까 사장을 얘기하죠.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자,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 2020년에 그죠? 2020년에 법원직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경감부에도 나왔었죠. 21년에 경찰 간부. 그리고 또 언제 나왔어? 옛날에 나왔는데 2014년도에도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경찰에.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시험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게 또 뭐냐면은, 수뢰액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거든요.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갖고, 그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바람에, 그죠? 예,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또 자수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어보자면은, 수사기관에, 뇌물 혐의, 그죠? 뇌물죄, 범죄 사실을, 뇌물죄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자, 이 경우에 그죠? 이 경우에는 자수가 아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뇌물을 얼마 먹었냐 물어봤는 저기에는 자수를 하러 갔는데 뭐 뇌물을 1억 먹어놓고 1억을 뇌물로 받아놓고 나서 뭐 2천만 원만 받았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어떻게 뭐 특가법인가요? 뭐 그래서 5억인가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많이 받아놓고 어쨌든 그죠? 수뢰액보다 적게 자수해갖고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 있죠. 그죠? 특가법 적용이 아니라 일반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서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죠? 예,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꼭 알아두실 것은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자수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특강은 요 정도에서 마칠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오늘 자수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렸는데 일단 자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소출을 구하는 표시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우리는 자수라고 한다.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실 것은 그 자수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해야지 돼요. 그죠? 경찰이나 검찰에 해야지 법원에 하는 것은 자백이 되는 것이지 자수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수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수의 방법은 이건 빨간색으로 좀 해보자. 자수의 방법은 자, 서면도 그러니까 글로써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되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신 대리해서 하는 자수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수의 취소도 없어요. 한번 일단 성립한 자수는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일단 성립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수를 했는데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요런 경우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의 세부적인 형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쩐다? 자수에 해당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일부 자수가 있습니다.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관해서만 자수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그 해당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만은 자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수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일부 자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부 자수 해놓고 여기다가 can 이렇게 해놓을게요.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자수의 동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이상 동기가 투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그 후 범인의 범죄의 공범을 두둔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자수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자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친족에게 전화로 자수의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그 친족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친족에게, 그죠?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자수라 볼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서 범죄 사실을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자백이 되는 것이지 자수라 볼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뉘우침이 없는 자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뉘우침이 없는 이런 자수는 자수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대림동에서 그 노래방 칼부림 사건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죽였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듯이 떠들면서 막 자랑하듯이 하는 거 이거 자수 아닙니다. 이거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자수가 아니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4번이 좀 잘 나오는데, 자, 4번 한번 봅시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인데 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걸 중요하시 알아두셔야 돼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세에 자수한 경우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 시험 많이 나왔죠? 그죠? 21년도 경남부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5번째인데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사기관에 뇌물죄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수뢰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있죠. 그죠? 특가법 적용해야 되는 건데 일반 형법 적용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죠? 어느 정도 거의 합치가 돼야 돼요. 전혀 얼토당토하게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든지 법정형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이건 자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까요? 고맙습니다.